저희 문법과 문학하고 관련된 얘기들 할게요. 문학은요.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태세죠.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요즘에는 조금 그래도 한 4개 정도? 요 정도는 좀 나옵니다. 근데 수능에 비해서 우리 문학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시죠? 비문학이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 비문학이 길어지는 것도 있지만 문학도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나온 걸 또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출제될 만한 것들은 다 출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낯선 것들이 막 이제 문제로 출제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요, 나온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건 우리가 문제 그 보시면은요, 작품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는데 거기 보시면 옆에 무슨 작품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건 보시면 뒤로 쭉 넘겨주시면, 아니죠. 우리 이쪽이 어디지? 우리 문학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괜찮아요. 여기 문학으로 쭉 가셔가지고 여러분 이게 몇 페이지냐? 이쪽 가시면 필수 문학 해가지고 여러분 314인가? 우리 2020년도 몇 번이에요? 314 맞나요? 한번 펴주시겠어요? 이론이에요? 314 맞나요? 확인 좀 해주세요. 그쪽 쭉 가시면 여러분 더 뒤로 가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기 있네요. 여기서 340페이지까지 가시면 여러분 340 가보세요. 그랬을 때 공무도화가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오른쪽 위쪽에 보면 몇 년도에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가 쭉 나와 있죠 지금. 그쵸? 근데 걔네가 제일 많이 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좀 넘기시면 고무도화가 있고 좀 넘기시면 여러분 구지가 막 이게 있고요. 조금 더 넘겨보세요 여러분. 조금 더 넘겨보시면 제망매가 막 이런 것들 나올 겁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제망매가? 맞죠? 따다다다다다 붙어있죠 여러분. 그쵸? 나온 게 또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요 문학 작품들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능은요. 하나의 문학 작품 아래 여러 가지 문제가 두세 문제가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의 문학 작품에 문제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겠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만 나오겠죠 여러분. 세세한 것까지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학 공부는 여러분들이 문학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냐면요. 주제를 보시고 전체 내용을 아시고 가장 중요한 표현 기법들을 공부하시면 끝나요. 다시요. 전체에 우리가 지금 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고전시던 아니면은 현대시던 운문하고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는 주제랑 관련된 걸 보셔야죠. 주제를 보셔야지 뭐 정서도 나오고 태도도 나오고 나오니까 이쪽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가 지금 뭐예요? 표현 특징. 표현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쭉 해놓으셔야 됩니다. 얘네들 2개. 그러니까 그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세 번째 시어의 의미, 시어의 의미 요 정도만 해놓으시면 끝납니다. 끝납니다. 그렇죠? 다음에 여기에 더하기 고전은 해석입니다. 여기에 더하기 고전 운문 쪽은 해석하면 되는구나. 해석이 좀 더 있으면 되는 해석을 좀 더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끝나요. 왜요? 한 지문에 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들만 아시면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죠? 그래서 작품 많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만 공부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반이니까 안 되고 심화 이후로 가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 제가 고전 운문부터 시작해서 현대 그러니까 그죠? 운문이 문학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많이 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강으로 테마 특강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희가 문법반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중에 취약점 여러분들이 그쪽 인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해석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테마 특강이 이번에 고전 운문 쪽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해석도 하고 중요한 부분들만 빼내고 이렇게 될 겁니다. 나중에 기본 이론만 넘어가시고 이렇게 좀 해가지고 취약점 할 때 그때쯤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좀 더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시조요. 시조요. 이건 1번입니다. 고전 운문 쪽에서는 시조 공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나중에 진짜 후회하십니다.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고전 운문 쪽은 시조를 중심으로 해석해서 공부하는 거구나. 네, 이렇게요.
됐죠? 오케이,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렸어요. 다음 갈게요.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요 시간에서는 뭐를 할 거냐면 고전 운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 시대별 하나씩 작품들만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문학하고 관련된 얘기, 고전 운문 쪽에 대한 거 가장 기본이 되는 작품들만 아마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작품 공부하기 전에 오늘은 시대를 보자고요. 시대 전체를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까 340페이지인가요? 맞죠? 340페이지 거기 옆쪽에다가 아무데나 한 곳에다가 아니면 앞 페이지 이렇게 넘겨가지고 거기다가든 뭐 포스트잇이든 한 군데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한 거 하나를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 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쭉 흘러오는구나 그걸 써드리기 위한 겁니다. 저 살짝 필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갈게요. 이쪽으로 좀 오셔가지고 이쪽에서 가겠습니다. 네, 고전 시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고전 시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좀 더 올릴게요. 고전 시가랑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저희는 우리 문학에서는요. 물론 우리는 좀 더 많은 나눔이 있겠죠. 나눠가지고 분류를 나누고 뭐 시대별로 나누겠지만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 국어의 입장에서 여러분 시대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시면 되냐면은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부터를 하나의 나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요. 이 전에 있는 시제는 다 하나로 잡으세요. 그냥 원시 시대 그냥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선생님 막 고조선 무시하시나요? 뭐 옥저는요, 막 부여는 컸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한국사 가서 하세요. 한국사고 여기는 그냥 우리가 원시 예술 시대 그러면 요 이전에 옛날이라고 할까 그냥 옛날 옛적 요렇게 쓰겠습니다.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요. 그 다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한 나라 어디예요? 신라. 그렇죠. 통일신라 이렇게 가면 되죠. 그래서 통일신라 신라가 그래서 천년 역사 이렇게 얘기하죠. 신라 다음을 말씀해 보세요. 나라 말씀해 보세요. 어디예요? 이것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후 고구려 후 백제 견훤이요 궁예요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는 그래도 문학을 얘기하려면은 저도 100년 이렇게는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는 좀 먹고 사는 어느 안정기가 있어야죠. 그쵸? 견훤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궁예 뭐 이러신 분들 아유 위대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별로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넘어가요. 뭘로 가요? 고려 이렇게 갑니다. 고려 다음에는 조선시대죠? 조선 이렇게 가죠. 여러분 조선시대 넘어갑니다. 조선시대 넘어가면 뭐 있어요? 꼭 대한제국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한제국은 고종 황제께서 하셨죠. 그쵸? 근데 짧았잖아요, 여러분. 짧잖아요. 그래서 금방 나라가 거꾸로지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이 다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일제강점기 시제예요. 일제강점기. 그래도 우리가 저항시 이런 걸 가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제강점기를 넘어갑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시대? 그랬더니 뭐 신탁통치 뭐 어째? 왜 한국사를 계속 갖고 와요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어느 시대? 대한민국이에요. 그쵸? 우리 정부 수립했잖아요 여러분. 북측도 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거 말고 그냥 현재 그냥 지금 진행 중 이렇게 되는 거 대한민국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시대별로 왔을 때 여러분 어디서 나눌 것이냐? 바로 조선 다음 일제강점기부터를 현대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까지를 현대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조선까지를 고전시가 이렇게 부르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어요. 다음 갈래라고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운문을 우리는 시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현대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옛날에 시는 어떻게 불렀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럴 때 옛날 옛적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원이에요. 원시 예술 형태이다. 원시 예술 형태로서 얘는 고대가요 요렇게 부릅니다. 고대가요 요렇게 불렀어요. 고대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시 예술 형태로 이런 얘기 나오면 그건 옛날 야책이라는 얘기고 원시 예술 형태로 고대 가요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고구려 때의 시를 뭐라고 부르느냐? 고구려 가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요라는 단어가 붙으면 시구나 이게 보이시죠? 그쵸? 그다음에 백제 시대 때의 시를 뭐라고 그래요? 백제가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백제가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라가 양쪽 다니까 신라는 하나니까 여러분 하나로 그냥 가겠죠? 신라 시대 때 시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신라가요 없어요. 신라가요 없어요. 향가라고 해요. 천년역사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향가 이렇게 부릅니다. 향가. 다음 고려 시대 때의 시가는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고려 가요 혹은 고려 소교 요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조선 시대 때의 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가사 이렇게 말합니다. 가사 작품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제강점기부터 일제강점기 시, 그냥 현대시, 뭐 근대시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여러분 얘 뒤는 할 게 없고 이렇게 가요. 다음 또 한 가지요. 작품들을 보시면요. 작품들을 막 공부하시다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이 고구려하고 백제는 이게 우리가 역사는 이긴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 때의 향가는 그나마 좀 남아있어요. 25작품이나 좀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고구려하고 백제 때의 어떤 작품들은 거의 남아있지가 않아요. 특히 백제는 뭐 정읍사를 기반으로 해서 2000 몇 년도에 하나가 더 우리가 이제 찾아내가지고 뭐 유일하진 않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백제 거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고구려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시는 분들도 있냐면은 여기서 요만큼의 백제까지 이렇게 다 빼내서 이만큼을 그냥 고대가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구려 가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고대 가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고구려 거는. 백제 거는 백제 가요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고대 가요 이러기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신라 거는 당연히 향가라고 하고요. 요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또 한 가지요. 딱 이렇게 가죠. 근데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딱 하나 있어야 돼요. 좀 이상한 게 있어야 돼요. 뭐야? 시조요.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는 시조가 지금 여기 없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시조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시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시조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죠. 시조는 어느 쪽이냐면 여러분 이쪽이에요. 시조가 여긴데 근데 왜 고려 때를 안 씁니까 하면 시조는요 이 고려 시대 때를 기반으로 해서 고려 때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시조는요 고려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쭉 와요. 지금까지도 현대 시조가 쓰여요. 많이 쓰이진 않지만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쭉 와서 이게 가가지고 지금까지도 쭉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대표해 주지 못해요. 아시겠죠? 어느 시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는 고려가에는 고려 때만 있는 거고요. 조선시대는 가사는 조선 때만 있는 건데 시조는 되게 오랜 세월에 있었게요. 조선 고려 때도 있고 조선 때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대만을 어느 나라만을 대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조는 따로 빼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조는 그래서 뭐 고려의 특징으로 알맞은 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시조는 뭐냐면 그래서 주제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주제별로 공부하시는 거야. 주제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주제별 학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주제별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지조절개를 말하고 있는 시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고려 거냐 조선이 거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게 지주절개야? 임금이 한 임금만 쳐다보겠다는 얘기야? 아니면은 한 남자만 쳐다보겠다는 얘기야? 이런 건지 아니면 맥수지탄인 건지 세 개만 쓸게요. 맥수지탄. 나라가 망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예요. 나라가 망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 친화적 삶인지 나 자연 속에 가서 살래 이런 건 삶인지 하나만 더 쓸까요? 님과의 이별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신 건지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묶어서 얘랑 주제가 똑같아 얘랑 주제가 똑같아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조는. 아시겠죠? 자연 친화적 삶인지 님과 이별해서 슬프다는 건지 지조절개인지 맥수지탄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시조다. 시조는 따로 빼서 공부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 기본 이론반, 기본반에서 저희가 할 문학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저희는 뭐 할 거냐? 일로 오셔가지고요. 원시 예술 형태 고대 가요의 한 작품 구지가라고 하는 걸 공부할 겁니다. 다음에 고구려 가요의 작품 배울 거예요. 황조가 배울 거고요. 백제 거 하나, 정읍사, 신라 것도 하나를 배울 거고요. 고려 때 하나 배울 거고 조선 때 거 하나씩 배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쪽 시조 같은 건 따로 문학 작품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여러분 문학 특강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저희는 시대별로 해가지고 한 작품씩 그 특징들을 보기 위해서 작품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전 시가가 이렇게 앞으로 진행되게 될 거라는 것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요 문학이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문학 첫날이었고, 오늘 여러 가지 앞쪽에서 문법을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훨씬 더 조금 더 늘어나는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학이요 공부하신 거 요거 몇 개 안 되죠,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면 5분 3분 이 정도만 공부하셔도 틀리는 부분 아닐 거고요. 오늘 문법 공부한 것도 여러분 정말 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모음만 해볼까요, 여러분? 키로 시작합니다. 다음에 가로 끝납니다, 여러분. 모음 외우는 거 한번 말씀해보세요. 키부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기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 박수 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